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해법은 없는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해법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자, 그 해법의 핵심은 뭐냐? 통화의 공급량을 줄이는 겁니다.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거두어 들이면 된다. 이게 핵심 해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긴축 계획을 세웠죠. 긴축 계획을. 그래서 며칠 전에 올해 마지막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면 2022년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 원래는 6월 달에 종료하겠다고 했었는데 3개월 앞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월 150억 달러 규모에서 300억 달러로 늘렸다. 2배를. 자, 다급합니다. 지금 다급해 연준이. 그리고 2022년 내년 총 1년 동안에 원래는 한 번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내년에 총 3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다급하다. 이런 긴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연준은 정말 이거를 실행을 할까? 내년에 뻥카 친 거 아닐까? 저는 뻥카는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실행을 이대로 그대로 실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래서 예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연준이 오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 왔거든요. 근데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연준은.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 판단이, 연준은요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즉 단순히 그냥 공급 대란 현상 때문이구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봤던 건데, 제가 앞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요인이 6가지가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게 단순 공급 대란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에 한술 더 떠, 최근 오미크론이 또 난리잖아요. 오미크론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봉쇄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일부 국가에는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공급 대란은 또 재현되거나 더 심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 이거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런 긴축 계획을 발표를 했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자칫하다 실물 경제로 완전히 100% 완전히 다 번져버리면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한술 더 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더 심해지면은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의 국채를 누가 많이 들고 있나요? 중국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다 있을수록, 왜?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다 던져버리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무역 수지, 거기서는 맨날 적자를 보면서, 즉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죠. 맨날 적자를 보면서도 나라가 잘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 자본 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지불했던 달러,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달러가. 그런데 미국의 국채를 열심히 찍어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국채를 다 사줍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죠? 마법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안 사준다거나 갖고 있는 국채도 다 팔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미국도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 계획 세운 거를 이번에 FOMC에서 발표 나온 긴축 계획을 내년에는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보너스. 자, 그래서 혹시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그럼 야 인플레이션 자꾸 하는데 그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자, 시간 관계상 상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따로 카테고리별로 떼어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핵심만 얘기하면 첫 번째 금에 관심을 가지셔라. 물론 금은 의견이 분분하다. 뭐 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예전만은 못해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하면 무조건 금 사야 돼 이랬는데 이게 예전만은 못한데 그래도 여전히 금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자재 거기에도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리고 세 번째 주식. 이 주식은요 보통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하면 주식은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일면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을 너무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럼 자, 주식 중에서도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필수 소비재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십시오. 필수 소비재. 뭐 사치품 이런 거 말고 필수 소비재. 뭐요? 예를 들면 식료품. 응? 뭘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의류, 옷은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요. 필수 소비재 관련된 주식에,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관련된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왜냐? 필수 소비재.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필수 소비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안 살 수가 없는 것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식료품, 의류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판매하는 그 제품의 가격을 전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슬금슬금 가격을 인플레이션 핑계 대면서 올리고 있죠, 지금. 예. 예를 들면 미국의 P&G라든가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다 올릴 것이다.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른다? 금융주, 은행이라든가 보험 관련주, 그 다음에 가치주,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이런 거. 그리고, 끝으로 하나, 빅테크, 특히 미국의 빅테크주. 이거는 가치주는 물론 아닙니다. 성장주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성장주에는 되도록 투자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할인율이 높아져서 그런 건데요.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은 성장주가 맞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그 빅테크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주에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너무 외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은 가져봐라. 대충 요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주식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필수 소비재 위주로 되도록이면 투자해라. 금융 관련주 투자해라. 가치주 투자해라. 성장주는 좀 되도록 피해라.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그 종목 비중 그 투자 자산 그 비중을 조절할 때 참고만 하시고요. 너무 여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 어차피 갈 놈은 다 간다. 예, 주식은 갈 놈은 다 가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어요. 뭐 장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갈 놈은 가더라. 그러니까는 자, 제가 앞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집착은 하지 마시고요. 예,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할 때만 좀 참고해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좀 최대한 짧게 좀 한 4가지 카테고리 정도 정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